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주간 핫이슈 마감 브리핑에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곧 상장 기업 중 IPO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은 창투사입니다. 창투사인데 공모가가 뭐 상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확정 경쟁률이 974대 1, 청약증거금 2조 6천억.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익을 원하는 자금, 수익성을 원하는 자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관점 자체가 일반 제조업만 상장되는 게 아니라 뭐 카페24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린드먼 아시아라는 VC 쪽 계속 상장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조건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업이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방탄소년단에 4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 회수된 것만 해도 1000억 정도, 거의 뭐 20배 이상 20배 이상의 수익 부분들을 올렸죠. 수익 부분도 올리다 보니까 뭐 경쟁률도 높았고 청약증권도 늦게 상당히 많은 2조 이상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작년에 잠시 후에 올려드릴 방송 부분들은 작년 11월 말에 이 방탄소년단하고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 부분들에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방탄소년이 어떻게 현재 흐름 부분들에 합류를 하고 있고 이 흐름에 주도를 하고 있는지, 작년보다 더 순위 자체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쪽 방탄소년단하고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올려드렸던 내용을 다시 방송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왜? 시간이, 산업이 바뀌고 있고 관점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맞는 최주 종목군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바뀌는 것에 이 바뀌는 산업 부분들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의 수익과 그 다음에 성장률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나오고 시장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작년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바뀌고 있고 또 여기 플러스 알파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8년도에 상반기에 계속 흔들렸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조업도 제조업도 양산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양산 투자하고 양산 수율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뭐 투자 결정하는데 뭐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양산 설비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빨라야지 2, 3년 정도의 세팅 부분들이 마무리돼서 신규 런칭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는 계속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관점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자금 부분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한 투입 부분들의 아웃풋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상장 예정되어 있는 SV 인베스트먼트가 청약증거금이 2조 6천억 들어오고 970대 1의 경쟁률이 이쪽으로 표현된다라고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올려드릴 방송 부분들은 작년 11월 말에 올려드렸던 방탄소년단과 그로 인한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데 대한 분석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잠시 후 방송 부분들을 다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심층 분석. 글쎄 오늘 이거는 그냥 오늘 그 텔레그램에 제가 그 중간중간 이슈 많이는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5개 전후를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최근 이미 지난주 주말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상반기에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거하고 산업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BTS라고 합니다. 저하고도 노래가 맞지는 않아요. 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10대, 20대 음악 부분들 힙합 열풍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을 끌고 있고,
이 기업이 아직은 비상장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승 스토리 부분들이 큰 종목군들이 있죠. 기대감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과연 그게 올라갈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보면 신라젠이나 HLB 초기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시장 주도주군이 뜨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됐죠. 근데 그 전부터 뭐 작은 신호 부분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는 저하고도 맞지 않고 제 세대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텔레그램에 뮤직비디오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제가 칼군무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건 잘하죠. 있는 게 뭐 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 부분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거 저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산업군하고 어떻게 연관을 좀 시킬 수 있을까? 분명히 신호가 바뀌고 있죠. 산업 방향이 있죠. 기존 제조업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은 기본 베이스, 캐시카고 기본 베이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가 신사업 부분들을 추진할 때도 보면 기본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 내용 부분들을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한 번 정도는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산업이 바뀌는 방향 부분들의 신호 부분들의 어떤 정지 부분이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심층 분석 부분들로 좀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시장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에서 첫 번째 방탄소년단 이거하고 주식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어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거죠. 뭐 국내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진행될 때 100개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더라도 99개가 망해도 된다. 망하면 안 되겠죠. 확률이 더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99개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이 4차 산업에서 이렇게 지원 부분들은 플랫폼 자체가 국내 플랫폼보다는 글로벌 쪽에 어떤 포커스 부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늦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라는 거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처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테슬라와 결별 부분들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런 벤처기업 부분들을 거의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나스닥이라도 이쪽에 바로 상장시키는 노력 부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어떤 타겟 자체가 그 나라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군들 봤을 때 오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최근에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군들 보면 뭡니까? 일단 먹는 거라든 화장품 이거 기존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공통점이 있다면 국내 시장의 어떤 기술력 부분들을 탄탄히 가지고 간 다음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했어요. 오리온 같은 초코파이 아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은 예전에 분할되기 전부터 99만원 80만원 때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쪽 그 다음에 M&A 부분도 계속 확대해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 부분도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부분들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체중계, 우리 헬스케어 할 때 비만, 몸에서 체성분 분석하는 인바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테스트라든지 PSK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 잘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투자 부분들 확대하고 중국도 D램, 디스플레이,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거의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장비, 패스라든 PSK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외 쪽으로 글로벌 시장 부분들을 점유를 하는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케이스 부분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성장 스토리 부분들을 좀 만들죠. 근데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기획사에서 많이 하죠. JIP 그 다음에 양현석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체계를 가지고 글로벌 런칭 부분들 하는 연습생들을 키워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번에 방시혁이 만든 이 방탄소년단도 보면 키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정예화된 대기업이 아니라 정말 중형 소형이에요. 지금 소속가수가 10명밖에 안 돼요. 소속가수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그 작은 어떻게 보면 벤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이나 자금력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상파에서는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았고 지상파 부분들 나가지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방향 자체를 그 온라인 마케팅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예전에 싸이가 그 뮤직비디오 있죠. 싸이 뮤직비디오 했을 때 그걸로 유튜브 조회수로 통해 가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발매한 곡이 뭐 10월 이후 47주째, 지난해 10월 이후에 47주째 1위 달성해. 그때는 저스틴 비버 있죠. 저스틴 비버가 6년 동안 차지했던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20대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부조리 이런 것을 가사로 풀고 지상파 대신에 자기들의 짧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1, 2분짜리 짧은 동영상 만들어서 일반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뭐 하는지 연습하기 전에 연습하는 후에 뭐 하는지 소소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동영상 클립 수가 지금 거의 한 400개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트위터 마케팅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했어요. 지금 이 트위터를 리트윗 시키는 거 있죠. 이 규모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타겟 부분들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영세한 중형 소속 가수가 10명도 안 된다고 말했죠. 10명도 안 되는 그 기업에서 우리가 그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1인 기업들이 보면 1, 2년 사이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 보시면 1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화장품 선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대접을 받죠. 이 사람들이 하나에 보면 뉴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하나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제품 판매의 어떤 통로 역할 부분들을 좀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시스템 부분들인데 예전에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 서버 중앙이 하나의 서버에서 다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구조였다면 이제 이런 구조가 블록체인이 되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미디어도 예전에 보면 뭐 각종 지상파 방송 부분들을 보면서 지상파에서 이렇게 쏴주는 역할 부분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1인 미디어 마이리틀 텔레비전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도 이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은행에서 송금 부분들을 할 때 은행의 중앙 서버에서 모든 자료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송출하는 부분들인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분산형이에요. 각자 개인 대 개인으로 이 소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리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시스템 자체에서 지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증권 측면에서 분석을 하자면 일단 이 중앙 집권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교보생명인가요? 오치국 보험이 어디 보험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신고하는 이 시스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과 이쪽을 다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전력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향후에 산업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이니까 기대감으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은 빅히트 엔터라는 회사인데 올해 하반기에 상장 부분들을 예정했는데 지금 저렇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좀 더 보강해가지고 작년에 한 300억대 이익인데 올해 한 600억 정도 올라갈 것 같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IPO 상장 심사부를 해서 하반기로 진출하는 저렇게 되면 그 기획사의 규모 부분들이 완전 퀀텀 점프 부분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또 이정표 부분들을 만들어요.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힙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익숙한 음악도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 대중음악의 주류 부분들을 이걸 가지고 프로듀싱 부분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2012년도에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하고 그다음 LB 인베스트먼트가 45억하고 55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하나의 좋은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 우리가 이제 자본 규제 부분들을 풀어주면 이런 자금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글로벌 마케팅 부분하고 기술력으로 시장에 국내 시장이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쪽에 분명히 자금 투자 부분들이 집중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기 SV 인베스트 40억, LB 인베스트만 55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IPO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도 꼭 상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이제 자본 규제 방향 부분들이 상장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뭐 M&A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장외 플랫폼 부분들을 만드는 것처럼 뭡니까?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 자금들이 서로 원활하게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또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들로 우버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비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력은 있고 아직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회사들이죠. 한 번씩 이렇게 투자 부분들 받을 때마다 돈이 점프가 돼요. 서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서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력으로 또 규모를 키우는 선순환 효과 부분들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 이 초석 부분들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좋은 케이스, 글로벌 타겟팅,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투자해가지고 이제 또 투자할 때 이 소속 가수 1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SV 인베스트가 40억이었고 LB가 55억, 중국 그 레전드 캐피탈이 한 70억 정도, 양쪽 다 하면 130억, 150억 정도 되죠. 뭘 믿고 여러분들 소속 가수 10명인데 투자를 하겠어요. 뭔가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기는 완전 울트라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규제, 완화 부분들의 어떤 그림 부분도 한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힙합은 저도 잘 모르지만 듣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 부분들로 지금 바뀌고 있죠. 플랫폼 사업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규제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풀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방탄소년단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성공 스토리가 참 많은 부분들을 암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주말에 한번 얘기를 드리려 하다가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생각이 좀 들어서 바로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우리 만남이 과거의 공식 정묘의 유발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